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우, 똥파리 하나 때문에. 자, 첫 번째 주제 시작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한마디를 참 멋있게 했죠. 이 한마디가 군부 전체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지금 난리가 났대요. 군대에서 난리가 났다. 제가 이 말밖에는 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지금과는 다르구나. 지금까지와는 다르구나. 라는 내용이, 그런 반응이 역력하게 포착됩니다. 과거에 이 군대가 김대중 대통령이라든지 노무현 대통령 혹은 문재인 대통령을 얕잡아보는 그런 태도가 있었어요. 아무리 민주당 대통령이라고 해도 군대는 못 건드려. 군대는 우리가 핵심이야. 아니, 우리가 주인이야. 뭐 이런 식의 대응 반응이 있었습니다. 검사하고 비슷한 거죠. 검사들도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누가 됐든 검찰의 주인은 우리야. 라는 식으로 해서 검사들이 여전히 자신들만의 세상을 꾸려가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정치 검찰이고 그 결과 나온 놈이 윤석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못된 태도가 어디가 시작이냐? 실은 군대가 시작이죠. 지금 미얀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웅산 수치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가 지 멋대로 미얀마를 좌우하고 있잖아요. 군대의 주인은 군인이다. 자기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폐 정치 군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계속 벌어져 왔습니다. 대통령이 김대중인데, 대통령이 노무현인데, 대통령이 문재인인데 이들은 여전히 뒷구멍으로 딴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별을 단 놈은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지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쌩까는 그런 태도가 있었습니다. 적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런 것 때문에 생긴 현상 하나가 바로 국방부 장관을 계속 군인이 채운다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을 계속 검사가 채워야 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은 반드시 검사로 보임해야 되는 그 희한한 이런 시스템, 사실 시작은 군대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군대는 민주화가 된 이후 40년, 50년이 돼가는 지금까지도 뻣뻣하게 민주주의에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왜 안 바뀌느냐? 왜 군대의 구타는 사라지지 않을까? 간단합니다. 군을 구성하고 있는 장교단, 고위 장교단이 전부 다 썩어 빠진 적폐, 군사 정권에서나 통할 법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군대의 이 구타, 요거는 결국에 이 일제시대에서 비롯되고 일제시대에서 군대를 다녔던 일제시대 때 일본군으로 잘 나갔던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던 그 군사 정권 시절에서 시작된 겁니다. 숱한 시간이 흘렀지만 고위 장성으로 고위 장교단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캐캐 묵은 생각은 더 빠지질 않았어요. 그러니 윗물이 그렇게 썩었는데 아랫물이 맑을 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군대에서 때로는 공개적으로 군 통수권자를 무시하고 군 통수권자의 지시를 쌩까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일벌백계 신상 필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뭐라 그러겠어? 봐! 못 건드리잖아! 라는 거였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변화가 옵니다. 뭐가 변화가 온다? 이제 옛날처럼 하면 큰일 나겠다, 야. 라는 얘기가 실제로 들려요. 당장 준위들부터 그런 얘기들 합니다. 준위, 아시죠? 준위. 준사관이라고 그러죠. 노란색 그 밥풀떼기. 이제 계급장이 어디 갔더라? 자, 이게 중위 계급장이죠. 중위 계급장. 이 중위 계급장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만 있고 이게 노란색이 된 게
준위죠. 이거는 중위, 가운데 중이고 이 사람은 준위, 예, 준위. 자, 준위들부터 그런 얘기들을 한다고 해요. 야,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민주당에서 나와도 뭐 쌩까고 막 그러더니 은근히 무시하고 하더니 야, 이제 그냥 큰일 나겠다. 야, 이제 목 다 날아가겠네. 자, 이게 지금 현재 군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드디어 군이 움직인 거죠. 그 적폐로 가득 찼던 군대에도 이제 서서히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률 대박이 난 동영상이 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국무회의 풀 영상, 동영상이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되던데 이 2시간짜리 동영상이 요즘 대박입니다. 여기저기 지금 재송출된다든지 재편집돼가지고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막 지금 퍼날라지고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가장 듣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이 산재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SPC와 관련된 내용들이었는데 제가 SPC에 대해서 아주 격렬한 비판을 제가 쏟아냈던 거 기억하시죠? 저 SPC 저놈들 정말 문제가 있다. 나쁜 놈들이다. 자, 그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 SPC를 다시 한번 거론합니다. 또는 산재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거론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오늘 당장 압수수색 들어가잖아요. 산재가 벌어졌다고 해서 아무도 신경 쓰이지 않았던 누가 하나 죽었나 보다. 또 교통사고가 났나 보다. 이딴 정도로 생각하던 이런 양상이 이제 드디어 변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이 동영상 때문이었어요. 국무회의 동영상.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거야. 그러니 대통령의 지시와 생각이 밑바닥까지 전달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나라 관료 구조는 대통령이 아무리 지시해도 칸칸이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누락되거나 변색되면서 맨 마지막 일선에 가면은 기존의 어떤 내용과 전혀 달라지지 않는 그런 형태가 많았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산업재해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처벌 위주로 감시 감독을 하라라고 지시를 해도 이게 장관, 차관, 국장 내려오면서 자꾸 이게 희석이 되는 거야. 자꾸 색깔이 바래요. 그래서 막상 실무진까지 가게 되면은 뜨뜻미지근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지침들만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 국무원들이 안 움직였던 겁니다. 일본의 그 관료 체제하고 되게 비슷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관료들이 이 행정기관의 주인을 자신들 관료라고 생각하죠.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아서 국민들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집행한다가 아니라 자기들이 결정하고 자기들이 집행한다. 뭐 이런 식의 행동이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비슷하게 적용됐던 거예요. 특히 정말 문제가 되는 게 하위직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심각하다는 건데 특히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한 4급, 5급 요 정도 이쯤 되면은 일선 이런 각 그 관청에서 지시를 하는 사람이죠. 일선 관청에서 실질적인 업무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4급, 5급 이 정도인데 이 사람들한테쯤 내려오면은 이미 대통령 지시가 많이 변색이 돼서 색깔이 바래져서 내려온 거야. 그러면 공무원들이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변화를 바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게 뭐냐? 국무회의였던 겁니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거야. 온 국민이 다 알아. 그런데 4급, 5급짜리가 집행을 안 해요? 시행을 안 해요? 자,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온 국민이 알 정도로 생생하게 동영상으로 나갔는데 중간에 국장 따위가, 과장 따위가 대통령 지시를 누락하거나 훼손시킬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시가 장관부터 저 밑바닥 9급이면 서기보거든요. 9급 서기보까지 쫙 내려가는 거죠. 정말 신의 한 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이런 아이디어 하나만큼 뛰어나다고 생각이 드네요. 국무회의를 완전 공개한다.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안건이라든지 대통령이 거론한 내용이 모든 국민을 다 알 수 있게, 모든 국민이 다 알고, 그러니
공무원들이 쌩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얼마 전 가평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상에 경장이더라. 3개, 뒤파리 3개. 경장이 내란이라고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지 않았느냐. 이딴 소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위에는 바뀌었지만 중간에 안 바뀌었기 때문에 중간에서 계속 색깔을 짓이나 이런 걸 쌩까고 있는 거지. 잘라 먹었던 거예요. 뭉개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게 이제 없어지게 된 거죠. 앞으로 이렇게 못해. 자, 이 대박난 동영상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끊었던 것이 바로 대통령의 이 영상이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국방홍보원인가? 네. 국방일보에 장관님 취임사를 편집을 해가지고 주요 핵심 메시지를 빼버렸다 그러던데 기강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방홍보원인가? 그 국방일보에 장관님 취임사를 편집을 해가지고 주요 핵심 메시지는 빼버렸다 그러던데 기강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심각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한 취임사를 편집을 해서 내란 언급은 싹 빼버렸다더라고. 네. 네, 보셨죠? 이 동영상이 지금 전군에 다 퍼졌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별 4개는 물론이고 짝대기 하나 이등병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어. 국방홍보원장 이제 죽었어요. 이 기사를 쓴 장관 취임사를 지 멋대로 잘라먹은 기자 목이 날아가게 될 겁니다. 아마 국방일보 글쎄요. 지금 아마 뒤집어졌을 겁니다. 국방일보를 담당하는 것이 국방부의 지금 국방홍보원에 담당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관장하는 것은 국방부 공보실이죠. 근데 국방부 공보실부터 지금 뒤집어졌어요.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야,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국방일보 사장 따위가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죠. 장관의 취임사를 지 멋대로 잘라먹는다? 또라이 아니야. 예? 특히 내란과 관련된 언급을 다 빼버렸다. 전체 이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 중에서 5분의 1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데 5분의 1이면 20%잖아요. 20%를 잘라먹은 거야. 한두 문장을 빼먹은 게 아니라 장관 지시 중에서 20%를 잘라버린 겁니다. 미친 거지. 저는 상상을 못 하겠어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정훈 장교 출신입니다. 지휘관 훈시라든지 이런 거 다 제가 만들었고 제가 전파했어요. 또는 아침 상황 보고 회의, 아침 작전 회의에 참석을 해서 지휘관이 뭐라고 언급했는지 지휘관이 언급한 내용을 일일이 다 메모해가지고 전 부대에 배포하는 것도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휘관의 발언을 잘라먹고 지휘관이 했던 말인데 싹 누락시키고 배포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끝장나는 거야, 내가 끝장나는 거야. 작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짓을 했어요. 국방일보 수장이. 미친 거지, 이거. 나 진짜. 얘 영창이야, 영창, 진짜. 간이 배 밖에 나왔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도라이 아니야, 이거. 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런 짓을 하고도 이 국방홍보원에서 그닥 반응이 없었대요. 노컷 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나갔는데도 하등 놀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아이씨 까짓 거 사표 내면 그만이지 까짓 거 이런 식의 대응이었어요. 그랬는데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 석상에서 거론을 하게 되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하루 전날 노컷 뉴스에서 보도가 나갔을 때까지만 해도 아이씨 또 사고 터졌네 이런 반응이었는데
자, 대통령이 언급을 하는 그 순간에 뭐가 됐다? 예. 야, 이 큰일 났다. 야, 야, 큰일 났다. 그러면서 국방홍보원장 당장 사표 내라.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대요. 하루 전날까지만 해도 아이씨 뭐 가서 뭐 또 욕 좀 얻어먹겠구만. 뭐 요런 정도의 반응이었는데 예, 그 사이에 확 바뀐 거죠. 확 바뀐 거는요. 여기 국방일보나 국방홍보원뿐만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바뀌었다? 예, 일선 말단 군 부대까지 이 문제가 쫙 번졌습니다. 적당히 위에서 내려오는 얘기, 대통령이 하는 얘기, 적당히 중간에서 뭐 깔아뭉개도 티가 안 나는 게 군대였죠. 아니 솔직히 우리 그렇잖아요. 대통령 지시상 맨 밑바닥까지 내려오는 거 봤습니까? 안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구타 가혹행위 없애라고 몇 번을 얘기해요. 장관도 매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없어져요? 안 없어지잖아. 왜 그렇게 했어요? 중간에서 깔아뭉갰고 중간에서 슬그머니 빼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똑같은 일을 저질렀던 거야. 내란 절대 허용 안 된다. 내란에 가담한 군인들 반드시 일벌백계 하겠다. 이런 내용들 싹 빼버렸던 거 아니야. 결국은 이거는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인 거죠. 근데 이런 행위가 참 뿌리 깊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직접 거론했고 대통령이 직접 거론했다는 걸 온 국민이 다 알았어. 동영상으로 퍼졌어. 예, 난리가 나는 거죠. 보니까 이 국방홍보원장이라고 있다는 사람, 이 사람이 사실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예. 최일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뭐 KBS 기자 출신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6.25 전쟁 직전과 유사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날짜가 1919년이라는 선전선동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부승찬 주장에 놀라지 마세요. 아니 국방홍보원장이면 이 공무원 아닙니까? 근데 공무원인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함부로 쏟아내도 됩니까? 자, 심지어 종북 좌파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 진짜. 뭐 이런, 이게, 아유, KBS 기자 출신이라고 하는데, KBS는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요구되는 곳 아니었습니까? 이따위가 KBS에 있었으니 KBS가 항상 그랬던 거죠. 사장이 아무리 바뀐들 뭐합니까? 이런 놈들이 중간에서 지시고 뭐고 잘라 먹고 지들 멋대로 조직을 운영하니 밑은 여전히 사장이 바뀌고 부사장이 바뀌고 국장이 바뀌고 본부장이 바뀌었지만 밑에는 여전히 적폐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런 KBS에서 성장하는 놈이 어떤 놈들이겠어요? 예, 박민 같은 사람이거나, 예? 뭐 이번에 저기 뭐예요 지금 박장범인가? 예, 그런 사람들이나 성장하는 겁니다. 예? 적폐를 계속 양산하는 그런 구조가 됐던 거예요. 아무리 위에를 바꿔놔도 아래 부분까지 바뀌지 않고 개혁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런 놈들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런 놈이 지금 현재 국방홍보원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심지어 이 사람은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느냐? 자, 국방일보가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는 한강 작가는 제주 4.3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군이 많이 희생되었고 양민이 사망했습니다. 국방일보가 이 소설을 자신 있게 분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인터뷰하지 마세요. 종북 좌파가 너무 많아요. 이따위 소리를 했던 놈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국방일보의 장관 취임사 누락 사건은 단순한 실수이거나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뿌리 깊은 적폐의 소산이며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였던 겁니다. 이런 놈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게 참 대단해요. 아직까지, 아니, 지금 대한민국 정부 곳곳에서 암약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개자식들이 다 있어. 응?
자, 앞으로 국방부에서 어떻게 조치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번 이 최일 국방홍보원장 사태는 대한민국 군대가 앞으로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또다시 과거로 회귀하느냐. 위에 사람 몇 사람은 바뀌었는데 밑바닥까지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여전히 중간층 어딘가에서 변화가 사라지고 개혁이 뭉개지는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번에 이 사람에 대해 이 최일인가 뭔가 하는 놈, 요 놈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향후 이런 문제 계속될 거예요. 자,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 사실을 군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군대가 지금 술렁입니다. 뭐라고 술렁인다? 야, 이제 큰일 났다. 지금까지 적당히 중간쯤 어딘가에서 개혁이고 뭐고 뭉개고 사라지고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랬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자칫 잘못했다가 중령 하나가 대령 하나가 적당히 깔아뭉개려 했다가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 나와가지고 야, 어느 부대의 지시사항이 제대로 안 먹힌 것 같더라. 그거 좀 기강 좀 바로 잡으세요. 이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날로 뭐가지 날아가는 거 아니겠어? 댕강? 예, 이런 말이 실제로 나오고 있대요. 제가 오늘 취재한 내용이 그러합니다. 실제로 군에서 있어 본 사람은 다 압니다. 대통령 바뀌고 장관 바뀌고 차관 바뀌고 그렇게 바뀌어도 그리고 매번 개혁 얘기하고 군 문화를 바꾸고 군사 문화, 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이 전두환이가 만들어 놓은 이 문화 없애자 하면서도 못 없애고 있는 이유가 뭐냐? 중간쯤 어딘가에서 그 개혁이나 이 뭔가 교정을 하려는 조치가 사라져버리고 뭉개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지시가 중간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기 어렵게 된 거죠. 중간에 어떤 놈이 만약에 뭐 대통령 지시사항을 뭐 작전사령부에 있는 뭐 별 하나나 대령 하나쯤이 적당히 누락한다거나 적당히 희석한다거나 왜곡한다거나 해서 하달을 하더라도 혹은 하달을 안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만약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국무회의에서 아니 내가 엊그저께 지시 내린 게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하달이 안 됐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 예, 중간에서 지시 잘라 먹은 놈 뭐가 돼? 모가지지 뭐. 모가지만 모가지가 되겠어? 영창이지 뭐. 안 그렇겠습니까? 이 얘기를 일선 군부대에서 모르겠어요? 알죠. 그 당연히 뭐라 그래? 야, 이제 그 새끼 X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 군대에서 군대 저기 술렁술렁 하지 않겠습니까? 야, 큰일 났다. 이제 옛날처럼 하면 큰일 나는구나. 그런 반응이 안 나오겠어요? 나오는 거죠. 자, 뿐만 아닙니다. 군 내부에서 이제는 옛날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야, 이제 진짜 민주당 쪽 대통령도 군대를 제대로 그립하겠구나. 라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 기사 때문입니다. 이게 어제 MBC 기사인데요. 쿠데타에 맞서서 목숨을 건 대령들 이번에 특진을 하게 된다고 하죠. 뭐 정성현 대령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다 이번에 대령이 되거나 혹은 별을 달 거라고 합니다. 수방사 같은 경우에든지 또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서울 시내에 특전사 헬기 진입을 막은 이 대령, 수방사 대령 이런 분들, 그 다음에 특전사 1대대장 이런 사람들이 이번 내란 사태에서 얼마나 큰 공을 세웠습니까? 이들이 아니었다면 윤석열의 내란은 성공했을런지도 모르고요.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 못 열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지금 각 부대에서 완전 왕따 당하고 있대. 니 혼자 잘났냐? 그래, 니 이재명한테 잘 보여가지고 얼마나 진급하나 보자 라고 하면서 시기 질투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놓고 괴롭히거나, 그러니까 집단 괴롭힘이죠. 왕따하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문제는 이분들이
진급조차 못하고 이분들이 전역까지 하게 되면서 전역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돌면서 군대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봐라, 봐라, 지 잘났다고 설치다가 다 모가지 날라가잖아? 거봐. 결국 군대의 주인은 원래 우리 군사 문화야. 원래 여전히 전두환이가, 1등 군인인 거야. 여기 군대는 안 변해. 이딴 식의 얘기가 계속 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 때문에 국방홍보원에서 장관 취임사까지 잘라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분들이 다 진급해요. 별을 달아요. 이제서야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계엄에 소극적으로 임한 군 간부 특진 추진하라. 이 조성현 대령 같은 경우 서강대교 넘지 말라고 했다는 이 한마디 정말로 엄청난 얘기였죠. 이 한마디가 운명을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꿨을 수도 있다고요. 이분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예우도 받고 보상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관련된 법령도 현재 바뀌었다고요. 특진 대상에 이번에 포함이 됩니다. 특진 대상에 포함이 되면은 대통령이 직접 이 사람을 임명할 수가 있죠. 아니, 특진 아니고 뭐 정기 인사에서 뭐 진급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가능하죠. 근데 이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소위 말해서 인사위원회, 군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장군 심사, 뭐 진급 심사 대상자 이렇게 선별을 하는데 이때 뭐가 돈다? 이른바 괴문서가 돌아요. 그러면서 이 진급 대상자로 거론되는 우리로서 보자는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당연히 영웅이 되고 군장을 받아야 될 이분들이 정상적인 인사위원회에서 희한한 이유로 인사에서 배제가 되는 거야. 막 험담이 막 올라와요. 갑자기 있지도 않은 모함이 막 올라와. 그런 또 내용의 투서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절차로 진급이 안 돼. 그러니까 적폐들이 이런 분들이 진급하는 걸 막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항을 하거나 방해를 했던 겁니다. 가장 좋은 건 뭐야? 특진을 시켜야 되는 건데 특진시키려니까 이분들 법령에 조금 안 맞네.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이번에 법령을 바꿔서 특진 대상자로 집어넣은 겁니다. 자, 좋아요. 이제 디테일한 얘기를 너무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 핵심은 뭘 얘기하느냐? 지금까지 군 부대에서는 튀는 놈이 정 맞는다라는 식의 반응이 많았어요. 그래서 군 내에서 군의 일반적인 자기들 주장으로 군의 일반적인 생각과 같이 가야지 지만 좀 튀는 생각, 지만 좀 민주적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정 맞는다였다 이거야. 항상 모함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뭐 희한하게 어떤 비토가 걸려가지고 제대로 진급도 못하고 출세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전두환 같은 생각만 가진 그런 놈들만 계속 진급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 아무리 적폐청산을 하려고 해도 적폐청산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 육사에 홍범도 장군 흉상이 사라지는 상황까지 간 거였던 거예요. 얘네들요, 뿌리 깊은 적폐들입니다. 적폐들이 조기에 걸러져서 별 근처도 못 와야 되는데 거의 소위 중위 때 다 날아갔어야 되는데 이런 놈들이 이 적폐한테 손 비벼가지고 위에 사람들한테 손 비벼가지고 계속 진급을 해온 거예요. 이런 놈들이 걸러지지 않았고 이런 놈들이 오래 잘 먹고 잘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황이 바뀐 거죠. 지금처럼 마치 과거에 이 못된 적폐 군인들이 김대중 대통령 혹은 이 노무현 대통령 혹은 문재인 대통령을 얕잡아보고 지시를 깔아뭉개듯이 그렇게 했다가는 안 되겠구나라는 걸 이제 지들도 알기 시작한 겁니다. 야, 이제 안 되는구나. 그러니 각급 부대에서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정훈 장교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대북 정책 중에 가장 핵심이 뭡니까? 햇볕 정책이죠. 그리고 남북 대화를,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까지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군부에서는 얼마나 이걸 가지고 시큰둥했었는지, 아니 겉으로는 시큰둥하지만 사석에 가가지고는 대놓고 김대중 빨갱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를 떠버리고 다녔어요. 그런 놈들이 또 다 진급했어. 정말 제가 두 눈으로 목도한 상황 많습니다. 그 무렵 제가 중위 소위 때 제 앞에서 김대중 대통령 욕을 하던 대위 하나가 지금 별을 달았더라고, 얼마 전에. 이 개새끼 진짜. 예. 걔는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진급했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계속 진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때 또 별을 단 거야. 얘들 뭐야? 예. 얘들이 군대에 있어서 무슨 짓을 했겠어요? 예. 대통령의 지시를 깔아뭉개는데 앞장섰던 겁니다. 이런 일도 있어요. 일선에 중대장 하나가 대통령 지시가 나옵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 때 우리가 주적 개념이라는 걸 없애버렸죠. 근데 김대중 대통령 때 주적 개념을 없앴는데 국방교육 자료에는 주적 개념이 그대로 살아있었어. 이거를 중대장 새끼 하나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군대는 군대야. 군대에서는 이거 안 없어져.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참. 야. 그런데 그런 놈들이 이제 별 달고 한 거지. 이제는 근데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제는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얘 지시 내렸는데 왜 지시대로 안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순간 끝장나는 거죠. 지금까지 이런 식의 지시를 내리면 군대에서 꼭 그렇게 시비를 겁니다. 대통령이 만기 침남하느냐, 대통령이 그렇게 소소한 거 하나까지 다 시비 거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말도 못 꺼내게 만들어 왔단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못 하는 거죠. 적폐 군인들은요, 여전히 자신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는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김대중 대통령 치하에서도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도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도 극우적인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여차하면 군대가 나설 수 있다. 이런 극우적인, 아니 이거 미친 생각이잖아요. 이런 생각을 실제로 군 장성급들이라든지 고위 군 관료들이 했어요. 육사 출신이 툭 하면은 극우 집회에 나타나가지고 뭐 육사 몇 기 깃발 들고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 걔들 머릿속엔 그게 있는 거야. 안 없어져. 오히려 군복 벗으니까 대놓고 떠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각 커뮤니티, 각 군의 커뮤니티 한번 뒤져보세요. 군인들로 구성되는 커뮤니티 한번 뒤져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는지. 아직까지도 걔들은 내란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 그리고 그런 놈들 때문에 이번 국방일보 사태가 난 겁니다. 예. 아까 저 정성현 대령 얘기를 했는데, 정성현 대령 이번에 절대로 별 못 달게 해야 된다 라는 식의 얘기가 소위 말하는 그 군인들, 예비역 장교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커뮤니티에 적지 않게 퍼져 있었어요. 대놓고 정성현 이 새끼 반드시 진급 못하게, 아니 이번에 군복 벗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했었어요. 자, 근데 이제 불가능하게 된 거죠. 이제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관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고만장하던, 그렇게 개혁과 진보와 민주주의에 저항하던 그런 자들이 이제는 드디어 철퇴를 맞게 된 겁니다. 참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한편 씁쓸한 것이, 우리가 이런 태도를 어디서 보았습니까? 예, 검사들한테서 보았던 거죠.
검사들이 지금까지 개혁에 저항하고 민주주의에 저항하면서 계속해서 버텨올 수 있었던 이유, 그거가 되게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개혁에 저항하고 개혁을 단죄하려고 했던, 처벌하려고 했던 그 검사들이 대대적으로 쫓겨났습니다. 증거 조작을 해도, 진술 유도를 해도, 각종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았던 검사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속해서 증거 조작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박상용 검사, 얘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죠. 얘 저기 한명숙 총리 때도 얘 이런 짓 했죠. 근데 그때 처벌을 안 받았으니까 이번에 또 한 거야.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그렇게 개겼는데 얘들이 처벌 안 받고 계속 승승장구한 거죠. 그러니 지금 또 그러는 거고요. 지금 또 그러는 놈들을 계속 양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검사들이 개기는 이유와 군대가 개겼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같은 겁니다. 지금까지 노골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군 통수권에 도전해왔던 이 적폐 군인들, 뒤에서 은근히 항명하라는 식으로, 은근히 대통령의 지시사항도 뭉개버리라는 식으로 부추기고 분위기를 막 조성했던, 이런 조장했던 놈들, 이런 놈들이 이번에 다 힘을 잃게 된 겁니다. 대통령의 기강 잡으라는 공개 지시는 군부 내 극우 세력들로서는 엄청나게 당혹스러운 얘기가 될 겁니다. 이제 대놓고 못 개긴다는 거지.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대놓고 개겼다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아니, 내가 지시 내린 거 일선에는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 확인해 보시고 어디가 문제가 되는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그거 한마디 해봐요. 어찌 되겠어? 난리가 나는 거야, 이제.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중간에서 잘라먹은 놈은 모가지지 뭐. 그러니 군대 내 분위기가 지금 변화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라는 얘기 안 나오겠어요? 특히 이번에 쿠데타에 저항한 3명의 대령들, 이 사람들이 특진 대상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효과가 됩니다. 이번에 진급이 안 됐으면요, 이분들은 아마 군부 내의 적폐 세력들에 의해서 아마 퇴출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 수방사에서 이 특전사 헬기 진입, 서울 시내 진입을 막았던 대령님 한 분 계시죠. 이분 같은 경우에 지방으로 좌천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직으로 좌천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번에 전역하게 될 것 같다라고 걱정이 많았죠. 근데 이번에 이분이 별을 달게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직책에 가게 됐어요. 얼마 전까지 바로 그 대령님에 대해서 군부 내에서 뭐라고 했느냐. 봐라, 저 새끼 지 혼자서 잘난 척 하더니 저 새끼 저봐 결국 진급도 못 하잖아. 아니, 저렇게 말 안 듣는 놈 이재명도 좋아하네. 요랬다고 얘들이 얼마 전까지.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영웅이 돼서 별을까지 달아요. 쿠데타 목숨 걸고 막아봤자 손해, 니들면 니만 손해야 임마 라고 했지만 더 이상 그런 말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윤석열의 쿠데타에 주요 장성들이 가담한 이유가 뭐겠어요? 아무래도 내용이 아닌데 그래도 아이씨 뭐 그냥 하라니까 까라니까 깎게 뭐 요렇게만 하면은 불의를 눈 감으면 내가 진급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 얘들이 가담을 했던 거예요. 불의에 저항을 하면은 나한테는 어마어마한 불이익이 오지만 불의에 눈 감으면 잠시 내가 좀 찜찜하더라도 나한테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 어느 선택을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앞으로는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안 된다는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 군대에서 지금 충격을 안 받겠습니까? 지금 난리가 났대. 자기들끼리 씨발씨발 한다는 거야. 하라 그래. 이미 세상은 바뀌었어요. 이제 옳은 일을 하면은 군대에서도 인정받는다는 것이 서서히 자리 잡히기 시작한 겁니다. 잘못된 명령은 거부해야 한다.
모난돌이 정 맞는 게 아니라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진짜 군인다움이다. 그리고 그 군인다움이 포상을 받는 시대가 된 겁니다. 물론 군부 내에 적폐들은 계속해서 저항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들의 군부 장악력은 이제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육군사관학교를 없애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육군사관학교를 없애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이겁니다. 독재 정권에 저항한 사람, 적폐에 저항한 사람은 포상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포상 받으려고 적폐에 저항했나? 아니죠. 하지만 적폐에 저항한 사람이 포상을 받아야지 또 다른 사람이 적폐에 저항을 하는 겁니다. 자, 장용진이 제봐. 적폐에 저항을 했는데, 에이고, 뭐, 한때 반짝하더니, 이제 완전히 아무도 그거 아니야, 이제.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제. 완전히 빌빌거리고 있잖아. 요렇게 되는 거하고, 야, 장용진 그래도 적폐에 저항하더니, 야, 그래도 출세했네. 라고 하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교육적이겠습니까?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이겠어요? 어느 게 더 맞는 거겠습니까? 제가 제 이름을 예시로 들어서 조금 이상합니다만, 예, 그렇다는 거예요. 예. 군대 내에서도 이제 옳은 일을 한 사람이 포상을 받는 그런 문화가 좀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역대 군대 내에서 여러 가지 비위를 고발했던 김영식 중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결국 진급 못하고 다 이제 중간에 주저앉았어요. 지금도 직업 없이 사시는 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포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임은정 검사가 검사장이 되듯이 포상 받아야 할 사람은 포상을 받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스타트 잘 끊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6분입니다.